볼 주제는 에뱀 할 건데, 에뱀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런 것 같아. 이게 사람들이 자기 사주를 보는 것과 이제 내가 어떤 피해야 될 사람을 보는 것과 뭐 여러 가지 툴로 사용을 하잖아. MBTI도 마찬가지잖아.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다양한 관계를 보는 방법이 사주에도 있어요. MBTI나 다른 툴이나 이런 데서도 뭐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런 이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명리에서 나와 다른 무언가의 어떤 관계를 해석하는 룰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사주에서는 용어로는 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나랑 그 글자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이제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육신을 음양으로 나누면 총 10가지가 되는데, 내가 자주 쓰는 이 육신표가 있죠. 제가 어떤 때는 이거를 오행으로 설명을 하고, 어떤 때는 천간으로 설명을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육신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건 육신이라서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 5개가 또 이렇게 2개씩 위아래로 나눕니다. 음양으로. 육신을 음양으로 나누면 이렇게 비견, 겁재, 식신, 상관, 정제, 편재, 정관, 편관, 정인, 편인 이렇게 10가지가 있고, 이 10가지를 가지고 여러 조합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방법을 생화극재라는 룰을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세부적으로 조합하기 시작하면 양이 너무 방대해지겠잖아요. 사주에도 8개가 있고, 운에서도 대운에서도 또 오고, 연운에서도 또 오고, 월운에서도 또 오는데, 이미 거기만 해도 글자가 조합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른 사람들이랑 관계는 또 그만큼의 그 사람 숫자만큼의 관계를 또 봐야 되니까 양이 너무 방대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쉽게 보는 방식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서 제가 주로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퉁 잘라가지고 5개 정도로 정의를 항상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볼 주제는 믿고 걸러야 될 사람인 건데, 이거를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하더라고요. 만나면 기빨려서 죽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에너지를 이렇게 피를 빨아간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를 감정 쓰레기통처럼 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빗대어서 짜봤어요.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나를 미치게 만들잖아요. 걸러야겠지? 근데 또 이렇게 시작을 하면 거의 대부분 자기가 겪었었던 경험을 빗대어서 이 글자 있는 놈 쓰레기, 개쓰레기 죽어라, 우,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글자는 쓰레기예요, 죽이고 싶어요, 막 이렇게 인성 나오잖아. 그래서 기준을 좀 짚고 넘어갈 건데, 우리 모두한테는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마냥 착한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누군가한테는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황에 따라 사람의 그 모습이 입체적으로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글자가 건강한 상태와 불건강한 상태가 있어요. 또 어떤 글자가 조합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변화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변화하는 모습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외울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서 세부적인 단계까지 들어갈 생각은 없고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방식으로 나와 관계들을 사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정한 글자나 특정한 일간이나 특정한 어떤 땡땡을 적대시하기보다는 어떤 글자가 부정적 역할을 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재밌게 일단 알아봐야 머리에 남겠지. 그래서 재밌게 알아볼 거고, 그걸 이제 들어보고 내가 얘네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사주를 안 까보고도 알 수 있는 방법 알려줄 거야. 우리가 항상 사주를 열어볼 수 없잖아. 매번 만세력 들고 다니면서 저놈은 이렇네, 쟤는 개수니까 개수특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사람 너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라. 사회생활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안 봤는데 특정한 행동들을 보고 저 사람은 이런 구조일 것이다 라는 거 유추하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세련되게 하자고. 오늘은 내 사주가 어떤 구조다 할 것 없이 그냥 상대방 팔자에서 가장 개수가 많은 거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애매하게 섞여 있으면 월지에 해당하는 글자를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다음은 비겁입니다. 비겁이라는 것은 비견 겁재를 말하죠. 나랑 같은 오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와 닮아 있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나랑 닮았다는 것 자체가 어떤 곳에 가든지 간에 그 속에 원래 있었던 것처럼 카멜레온처럼 모습을 싹 바꿔서 적응을 잘 하는 애들이에요. 어떤 집단에 갔을 때 가장 적응력과 눈치가 빠른 얘네들이에요. 얘네는 어디에 가면 어떤 권력 관계나 서열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대단히 잘해요. 이거는 뭐 좋은 모습이지 당연히. 그래서 모든 글자 중에서 상대방을 가장 살갑게 만드는 거, 살갑게 대하는 거, 그다음에 상대방 입장에서 편하게 느끼게 만드는 글자가 비겁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응용을 해보면 팔자에 비겁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조금 까탈스럽게 보일 수 있다, 조금 깍쟁이처럼 보일 수 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금 어려워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좀 확장해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부정적인 비겁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비겁 같은 걸 또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잖아, 자기 사주나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를 너무 만만하게 대해, 함부로 대해, 말 함부로 하고 막 나한테 무례한 행동들을 할 수도 있겠지. 왜냐면 내가 너무 편하니까. 이 두 가지 요소를 만들게 하는 글자가 비겁이에요. 왜냐면 같은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겁이라는 애가 주로 하는 역할은 다른 사람들이랑 시간을 공유하고 함께 무언가 목표를 정해가지고 나아가는 것에 보람을 많이 느끼고, 왜냐면 이런 구성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 문제가 아닌 것들에도 기꺼이 시간과 애정을 쏟아주는 그런 친구들.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되게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리액션도 되게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상대 입장에서 신뢰를 많이 주죠. 왜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호감을 얻으려고 할 때 소개팅 같은 거 갔었을 때 상대방한테 호감을 얻는 방법, 상대방이 웃으면 나도 웃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정확히 무슨 원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처럼 비겁은 그런 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상대방들의 긴장감을 풀어주는 어떤 멘트 치는 타이밍도 잘 알고 그런 센스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긍정적일 때 얘기지 부정적일 때는 되게 얘기가 달라지겠죠. 일단 부정적인 비겁 같은 경우는 앞서 말한 이 모든 장점이 다 겉도는 얘기가 될 뿐이지 실제로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진심으로 상대방과 친밀하거나 진짜 가까운 신뢰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 게 아니라서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스며드는 과정도 있을 거고, 같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면서 좋은 일과 나쁜 일과 이런 걸 다 겪고 이겨내면서 하는 그런 전우회 같은 것들이 쌓일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신뢰 관계에 있어서는. 근데 이 비겁이라는 애가 좀 나쁘게 작용하면 그냥 엄청 짧은 시간 안에 그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이런 건너뛴 과정들이 있는 거야. 스킵된 과정들이. 그래서 겉으로 봤었을 때는 친한 것 같지만 막상 그 친구에 대해 곱씹어 보면 걔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거나 막 되게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거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죠. 그리고 비겁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계속 나의 행동에 맞장구 치거나 리액션을 해줬잖아. 그 사람의 속마음을 내가 들은 적은 없잖아요. 왜냐면 걔는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았거든. 내가 어떤 듣고자 하는 얘기를 해주거나 그런 반응을 해줬을 뿐인 거지 걔 자체에 대한 얘기를 털어놓거나 하지는 않은 거지. 그래서 이 비겁이라는 애가 안 좋게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상대방한테 친분을 좀 얻어내고 그 사람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이라든지 이런 사생활 같은 것들도 속속들이 쉽게 알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 사이에 일반적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알려지면 안 되는 단점이라든지 비밀 같은 것들도 공유되기가 좀 쉬운 상태가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 적한테 노출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 적은 가장 가까운 데 있다. 배신자는 친밀한 데서 나온다. 그러면은 가장 친밀한 글자는 무엇이냐라고 봤었을 때 비견 겁재보다 더 가까운 글자는 없거든. 모든 글자 중에서. 그런 방식으로 사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부정적인 요소로 비겁이 발달을 하게 되면은 이런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집단 속에서 자신한테 유리한 구도로 정치질을 합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이 비겁의 인성까지 개입이 되면은 이제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편을 나누고 계파를 나누고 넌 내 편인지 아닌지 뭐 어떤 계보를 타고 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요. 넌 내 편이니 아니니 막 이런 것들 따지는 것들 있잖아. 그 예전에 막 무도 보면은 정준하 포지션 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공통적인 특징 같은 게 있는데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스스로에 대한 나르시시즘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떠한 모습에 취해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비겁이라는 것은 자기랑 같은 글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멋지다고 생각은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뭔가 어필을 할 수는 있지만 항상 나랑 비슷한 무언가와 비교 대상에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했다면 내가 경쟁을 통해서 우위를 차지할 거잖아. 근데 부정적이면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경쟁할 생각이 없으니까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전략을 사용해요. 상대방을 깎아서 나를 높인다든지 다른 사람의 단점들을 통해서 내가 영향력을 발휘한다든지 하는 게 되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비겁이 강하더라도 자존감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태인 건데 그렇게 보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거죠. 이 비겁으로 에너지 뱀파이어 상태가 되는 사람들은 타고난 기본적인 자질과 재능만 있을 뿐인 거지 이걸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서 성장하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경쟁력을 갖추지는 않았던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을 겪을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뜻도 돼요. 운이 좋았다라고 하면은 좋은 스승이나 뭐 좋은 기획사나 무언가 어떤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트레이닝 받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사회화가 많이 됐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동네에서 좀 빛나는 포인트들 정도로는 경쟁력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겠지. 그래서 발전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잘 관리가 안 되면은 그냥 작은 재주 정도가 있었을 뿐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경쟁자들이 더 역량을 갖추게 되니까 뒤처지게 되겠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그런 어떤 피해의식과 열등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쌓여있는 상태가 돼서 뭔가 그런 비교에 있어서 항상 그런 폭발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든 뭔가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요소예요. 그래서 비겁이 있으면은 막 되게 강해 보이고 뭔가 그 사람 자체가 겉으로 봤을 땐 되게 막 신뢰감이 갈 것 같지만 멘탈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약한 상태가 됩니다. 근데 겉보이기에는 이미 비겁이라는 것이 공고하게 무언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런 걸 티를 잘 안 낼 거예요. 태어난 척 할 거예요. 하지만 알고 보면 혼자 자학을 대단히 많이 하는 유형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우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점은 뭐 인성과 식성과는 다르게 내 몸을 피곤하게 하거나 멘탈을 붕괴시키지는 않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같은 편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은 뭐 엄청난 피해를 주거나 하지는 않아. 그냥 같은 편일 때는 딱히 피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막 뭔가 되게 하고 싶어 해서 무언가를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안 했었을 때의 뒤끝이 상당히 있다. 다 같이 뭔가 하고 함께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겁인 친구들이 무언가를 함께 하자고 했었을 때 열심히 동참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고 난 싫은데 라고 해서 빼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누군가에 의해서 약간 돌려 까임 당하거나 약간의 어떤 거리감 같은 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